고민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넘어섰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코스닥의 조정, 아마 그동안에 강한 상승 흐름에 동참했던 분들 오늘장 조정받는 종목 들고 계신다면 고민이 되실 텐데요. 과연 어떤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라운드 넘버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장 내부적인 변수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중소형주랑 코스닥의 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점심 때 12시 좀 전후로 해서 좀 코스닥이 좀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좀 일시적으로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개별 종목별로도 보시면 지금 종목별로 좀 그동안에 좀 단기 급등한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해외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거래소의 대형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순환매도 굉장히 빠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주를 사기 위해서 그동안 좀 많이 담아놨던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작은 업종들에 대한 매도가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일시적으로 끝난다기보다 좀 추세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중소형주랑 코스닥 업종은 좀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해서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대형주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코스닥 지수는 아무리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5일 이동평균선을 좀 지키면서 움직여 왔는데 그럼 5일선 이탈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두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워낙 상승폭이 강했기 때문에 5일 이평선 정도는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만 빠져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대적인 좀 소외감이 크시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은행 업종이 굉장히 강한데 코스닥 업종은 좀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좀 박탈감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좀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은 조금 좀 조심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해외 변수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내일장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좀 지표랑 이제 일정들이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경기 지표 쪽에서는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를 좀 선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를 통해서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수준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전히 좀 유가는 좀 반등을 했지만 달러와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계속해서 미국의 좀 물가 수준을 좀 하향 안정시켜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전히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영향으로 작용을 하면서 증시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소매 판매 역시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수준이 좀 유지가 되면서 역시 어떤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지지를 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의 금융회사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JP모건 그리고 웰스파고 그리고 인텔,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좀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면 미국 증시 조정이 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도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는 좀 대형주에 좀 비중 확대하시는 저가 매수 기회를 삼으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MF의 4월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증시에는 일단 단기적인 영향을 좀 제한적일 것 같고 이제 IMF에서 올해 이제 세계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판단하는 그런 척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쪽의 지표나 이벤트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는데요. 보니까 내일 중국 쪽에서 1분기 GDP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영향은 좀 없을까요? 일단 중국 지표는 다들 이제 안 좋은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크게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좀 지표가 안 좋을수록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기대감이 좀 강화되면서 오히려 증시에는 반대로 좀 우호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내일장 전망하고요. 이에 따른 전략 주시죠.
네, 계속해서 좀 대형주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외국인 자금률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좀 일시적인 것보다는 좀 구조적인 부분이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반기까지는 좀 대형주가 유리하다라는 좀 큰 그림을 세워두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멀티플이 좀 비교적 저렴하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시클리컬 업종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증권이나 IT 하드웨어, 정유, 화학, 건설 업종은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기 순환매 관점에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 상사나 자동차 업종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쪽이 은행이잖아요.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순환매에 쇼커버까지 좀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커져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해서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주도 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업종들이 좀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도 업종에 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권가의 시각 살펴봤는데요. 코스닥은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위주로의 관심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어느 정도 저평가 메리트와 함께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 더 좋아지는 종목보다는요,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업체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좀 볼까요? 동시호가 구간 진입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의 희비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빨간불, 코스닥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막판된 변화가 있을까요?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